안녕하세요. 예술문제원 이재룡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우람한 소사 한 줄을 보고 계십니다. 잘생겼죠? 물론 제가 좀 더 잘생기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되면은 봐줄만 하잖아요? 이 나무 역시 안반소사거든요. 문제는 제가 이걸 입수한 경위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IQ가 짧거든요. 어쨌든 이 나무인데 이 나무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다른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뭘 하려고 그러느냐? 바로 분갈이 작업입니다. 문제는 이 나무가 지금 분갈이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거죠. 손질한 지도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보니까 군데군데 마른 가지가 좀 보이고 우리가 삭정이다라고 그러죠. 이 삭정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나무를 왜 제때 손을 보지 않았느냐? 무거워요. 이거 엄청 무겁습니다. 둘이 들어도 겨우 가진이 들을 정도로 무거워요. 그러니 저같이 연약한 제가 이 나무를 들여다 작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다고 손님들 오시는데 손님들 보고 이거 들여다 작업합시다. 그러면은 또 그러고. 지금 촬영하시는 분은 요런 나무 한 번씩 들여다 작업하자고 그러면요. 맨 무거운 것만 자기하고 들자고 그런다고 그래요. 아, 가벼우면 나 혼자 들지요. 어쨌든 이 나무를 오늘 분갈이를 할 건데 이 지금 이끼가 이렇게 이쁘게 지금 자라 있어가지고 속았어요. 근데 이렇게 만져보니까요. 여기가 지금 돌덩어리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분갈이 시기를 놓친 겁니다. 이유요? 무거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나무 분갈이 모습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 분을 그러면 가벼운 분을 쓰지 왜 이렇게 큰 분을 써가지고 생고생이냐 그러실 분들을 위해서 잠시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셨죠? 이 나무 도입 당시의 모습입니다. 분이 이 나무에 딱 맞는 사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를 배양을 하는데 이 나무 모습하고 다르죠. 지금 이렇게 우람하게 해서 모습이 거의 완벽한 형태를 갖추었는데 그때만 해도 아무리 걸음을 쏟아붓고 신경을 쓰고 해도 나무가 크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이 가지 빽빽하다라고 못하거든요. 지금 마른 가지도 하나씩 있고 해성해서 한 편인데 그때는 더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제 고민의 결과예요. 그렇게 고민을 몇 년, 한 5년을 갖다 허송세월을 하다가 드디어 이 원분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수간부 그 가지가, 줄기가 이제 바란스를 맞춰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분을 썼더니 이제 문제가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거워요. 저 이거 혼자 못 듭니다. 둘이 간신히 들어야 돼요. 더더구나 문제는 사각분으로 썼던 것을 이렇게 동그란 원분을 쓰니까 손으로 잡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왜 이 원분을 쓰느냐? 이 나무하고 잘 어울리잖아요.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 원분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제 이 나무 여러분들한테 선보였으니까 이번에 분갈이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대로 손 좀 봐가면서 성장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자, 분갈이 목적이 있죠. 이렇게 분갈이를 해놓으면 흙이 일단 단단하게 굳습니다. 또는 저우토를 쓸 경우는 싹 빠스라져요. 그래서 물을 주면 물이 안 빠지는 현상이 생겨나죠. 그러면은 얘가 물을 제대로 흡수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장마라든가 이 물을 일단 흡수하게 되면은 빠지지 않아가지고 뿌리가 썩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은 이 분갈이 할 때 보면은요, 이 뿌리가 썩어가지고 거의 불 붙지 않은 연탄, 까만 연탄 있죠? 그거 빠서는 물 막 부서지듯이 부서집니다. 이 줄기 지금 이끼 껴서 새까만 건 저기 게임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분갈이를 갖다가 첫 번째로는 물이 잘 빠지게 하는 거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명자나무라든가 백일홍 같은 경우는요, 분갈이를 안 해주면은 꽃이 안 펴요.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명자나무 한 줄을 가지고 와서 이건 꽃 안 피는 나무입니다. 그럴 리가요. 금시초문인데요. 근데 진짜 이듬해 보니까 꽃이 안 펴요. 아, 굉장히 특별한 명자구나. 알고 봤더니 분갈이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분갈이를 해주는 두 번째 목적은 꽃 피는 나무는 꽃이 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꽃이 안 피느냐? 이 분재라고 하는 나무들은요, 이 한정된 용토 안에서 살기 마련이죠. 그러면 이게 꽃이 피려면 무조건 거름 주고 해서 꽃이 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유기질로 보충해 줄 수 없는 무기질 거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흙 속에 들어있거든요. 이 아들이 생활하면서 전부 그거 뽑아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름은 무기질 거름과 유기질 거름이 있는데, 우리가 쓰는 액비는 유기질 거름이고 흙 자체에는 무기질 거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P라든가 K라든가 뭐 하여튼 뭐 마그네슘이라든가 ZN 아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싹 뽑아 올려 가지고 이 호르몬 조절 대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꽃을 피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뿌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 가지는 자르면은 세 가지가 나오면서 나무에 활력이 됐죠. 뿌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뿌리도 과감하게 잘라줌으로 해서 새 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 이 새 뿌리가 나와야 이 나무가 비로소 활력을 되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분에서 나무를 제대로만 잘 관리하면 얘들은 항상 청춘입니다. 거의 반영구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제가 죽고 나서 한 200년, 300년쯤에도 이 정도 나무를 가져가신 분은 신경 많이 쓰시겠죠. 그러면 그분은 안 죽이고 이 나무는 안 죽고 아마 살아있을 거예요. 자연에서 죽어요. 자연에서는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 손으로 넘어와서 제대로 관리받은 나무는 죽지 않는데, 그 핵심 비결이 뭐냐면은 뿌리를 잘라주기 때문이에요. 뿌리도 잘라주고 가지도 잘라주고요. 그렇게 관리를 받으면 오래 삽니다. 500년도 더 넘게 살 수 있어요. 장담합니다. 500년 후에 저한테 따지러 오세요. 아까 큰 대작을 보여드렸죠? 대작만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저런 나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절한 예솔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키울 만한 사이즈, 자 이렇게 2뺨 정도 되는 거, 요걸 또 하나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은 분갈이 시기가 언제가 되느냐? 이 나무는 제 예솔식으로 할 거거든요. 구합 분사기로 쏘아버릴 거예요. 쏘면은 지금 이 몸 안에 지금 새카맣게 회색빛으로 보이는데, 녹색빛이네요. 이끼 다 씻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고압으로 오면은 이 눈들까지도 다 떨어져 나가요. 근데 안 떨어져 나가는 시기가 언제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2월 중순에서 하순까지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키우는 사람들은 더 빠르죠. 그러니까 이 눈이 부풀기 전에 이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일단 부풀기 시작하면은 고압으로 쏘면은 싹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 지금 시기에 해주면, 그러니까 이게 부풀기 전에 해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나무를 선별을 하느냐? 이제 분갈이 해야 될 나무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물을 줘서 물이 안 빠지는 나무,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파트에서 키우는 사람들은요, 여기가 바람도 없고 어느 정도 습기를 항상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요, 5년을 줘도 물이 뭐 7, 8년을 줘도 물이 쫙 빠져요. 그러면 분갈이 안 해줘도 되겠구나. 아니죠.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나무가 이미 흙 속에 들어있는 무기질 성분을 싹 먹어버렸기 때문에 흙가루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물을 줘서 물이 잘 빠지더라도 4, 5년에 한 번씩은 분갈이를 해줘야 된다. 이게 분갈이 원칙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로 이 분갈이하는 목적은 이 뿌리를 잘라내 가지고 그 물이 첫 번째는 물이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이 새 흙을 바꿔줘서 무기질 성분을 갖다가 보충해 주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꽃이나 열매가 잘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뿌리를 잘라줌으로 해서 나무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시기는 어느 때냐? 잡목의 경우에는 요게 눈이 터지기 직전,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을 때 하는데, 이건 경험적으로 아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기가 키우는 장소가 노지다라고 그러면 한참 더 있어야 되죠. 남부지방이다라고 그러면 빨리 해야 돼요. 중부, 북부로 넘어가면 좀 늦게 해도 되겠죠. 근데 저희 집 기준으로는 2월 중순에서 하순까지가 적기예요. 근데 2월 하순만 되더라도 이 눈이 부풀기 시작하더라고요. 올해처럼 따뜻한 때는 더 빨리 부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분갈이 목적, 그 다음에 분갈이를 하는 이유, 그 다음에 분갈이 시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때나 분갈이 하지 마세요. 잎이 쫑긋쫑긋 나기 시작했는데 분갈이하면요, 얘는 쥐약이에요. 그래서 분재는 항상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시기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미 이파리가 나기 시작했으면 분갈이 시기 늦은 겁니다. 항상 움직이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건 놓치면은 1년 내내 나무는 나무대로, 키우는 사람은 키우는 사람대로 고생을 해야 돼요. 보대끼는 거 여러분들도 싫잖아요. 그러니까 즐기려고 하는 것, 이 때를 맞춰서 해줌으로써 함께 건강해지고 즐겨보자 이거죠. 자, 일단 잡목을 씻을 때는 이 지금 분 안에서 이 화분하고 나무를 갖다가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빼면 잘 안 빠지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일단은 분리가 쉽도록 먼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지금 물이 뿜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물이 뿜어지는 것은 좀 약해지죠. 근데 이렇게 직사로 쏠수록, 요걸 조정을 해서 직사로 쏠수록 압력이 세지게 돼요. 그리고 요 흙을 이렇게 털어내서 분해서 빠지기 쉬운 상태를 만듭니다. 그 다음 가지를 씻을 때는 이 물이 직사가 아니고 물을 좀 부드럽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씻어주죠. 그래야 가지가 상하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 한번 보겠습니다. 흙이 굉장히 단단해요. 예, 지금 손바닥을 대면은 손바닥 가죽이 뭐랄까 날아간다라고 그러죠. 휘어질 정도로 굉장히 압력이 센 건데, 지금 흙이 생각만큼 이렇게 톡톡 튀어나오지를 않아요. 이건 분이 안으로 옹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빠져나오도록 이 안에 그 별로 솟아있는 부분 흙도 깨끗이 털어줘야 분이 빠지게 돼요. 지금 저는 이 농사용 고압 압축기를 이용해서 흙을 털고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시는 이 나무들은 사실 이런 시설 전부 갖추기가 힘들죠. 근데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장비를 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보면 고압 세척기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고압 세척기가 있는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일단 씻어놓은 나무는 밑에 이렇게 철사를 끊거든요. 그리고 이 알루미늄이 흙에 섞이지 않도록 따로 이제 관리를 좀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올려놓고 한번 제껴볼게요. 이렇게 힘없이 빠집니다. 이렇게 지금 새카맣죠? 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뿌리들은 살아있는 뿌리예요. 그 다음에 미세한 뿌리들 이렇게 새카만 게 이게 되는 게 다 뿌리 죽은 겁니다.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씻어내고 산뿌리만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을 왜 완벽히 털어야 되느냐, 이 죽은 뿌리들, 그러니까 둘레만 털어서는 이 죽은 뿌리들을 완벽히 다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성격이 좀 급살 맞아가지고 이런 걸 꼴을 두고 못 봅니다. 다 씻어내야 돼요. 자, 이 나무는 이렇게 쉽게 털어냈는데 문제는 이제 요 나무죠. 자, 이 나무는 자, 일단은 이 철사를 갖다가 이렇게 꺼내야 되겠죠. 철사를 꺼내내고 제 딴에는 좀 신경 써서 안에 흙을 털어낸다고 했는데 과연 나무가 흔들릴 것이냐. 이게 뽑히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기만 해도 이건 엄청 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을 발로 밟고, 오! 흔들려요. 역시. 오, 흔들립니다. 흔들리죠? 흔들리면은 이게 절반은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분에서 뽑아가지고 접목된 힘까지 다 써서 자,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해 이것도 이제 깨끗이 씻어야 되겠죠. 자, 감독님 스위치 좀 올려주세요. 자, 일단 분부터 씻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를 씻을 때 뭐 줄기는 이렇게 이제 쓰는 거고요. 물을 직수로 쏘지 않고 안개처럼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나무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나무 밑동분역을 해서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씻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이렇게 뿌리 사이에 끼어있는 흙들을 전부 씻어내는 거죠. 자, 여기 이 나무 뿌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나무는 지금 분에서 소재에서 분에 올린 지가 20년 된 소재예요. 근데 이 뿌리는 한 번 나면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뿌리 끝에서 이 뿌리 끝에서 물과 영양분을 흡수를 하거든요. 그걸 하고 나서 다시 굳어요. 그래서 뿌리를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무를 이런 식으로 씻어 보면은 이게 뿌리가 이 돌돌 말린 거 보이죠? 이게 분 안을 계속 도는 거예요. 요건 지금 어차피 잘라낼 거니까 그냥 좀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하는데 뿌리 한번 봐보세요. 지금 사실은 이보다 더 깁니다. 이렇게 길게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뿌리들이 길면은 봐보세요. 여기 끝에서 지금 뿌리를 이렇게 늘려놓으니까 거의 1m 이상이 컸는데 여기 끝에서 물과 영양분을 흡수해 가지고 이 호스를 타고 저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나무도 힘이 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짧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뿌리 내려 가지고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이 이제 편해지죠. 그러니까 분갈이해서 나무가 젊어지는 것은 이걸 그대로 방치를 해두면요 한없이 퍼져나갑니다. 자연에서는 이 뿌리가 나고 죽고를 계속 반복을 해요. 되풀이하고 살아남은 뿌리만 이제 나중에 굵은 뿌리로 성장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뿌리를 잘라서 이제 짧게 만들어 주면은 요게 뿌리빨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봐보세요. 이건 아주 얇은 분에 심어도 될 정도로 이 뿌리층이 얇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나무가 우리가 좋은 나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나무는 지금 분생활이 50년 된 나무 뿌리예요. 이 나무는 저 젊은 나무하고는 달리 뿌리가 이렇게 성장을 하기는 했어도 뭐 1m 정도 이렇게 될 정도로 길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 뿌리는 길게 도장한 굵어진 뿌리가 있는 반면에 얘들은 뿌리가 비교적 잔뿌리들이죠. 이 잔뿌리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은 이제 굵은 가지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뿌리의 굵기하고 가지의 굵기도 비례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분갈이 하면은 이 안에는 전부 죽은 뿌리인데 이 안에서 보면 이렇게 뿌리들이 계속 성장을 해서 빠져나오죠. 이건 이렇게 씻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 뿌리들이 이 안에 지금 다 살아있어요.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이 속가지들이 마르지 않고 나오는 거죠. 자, 지금 이 부분, 지금 이런 것들 다 살아있는 뿌리들 보이죠? 이런데 이런 뿌리들인데 이쪽 지금 이건 뒷면이라 앞면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이쪽은 앞면은 이렇게 엄청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뿌리하고 가지는 비례를 하는 것이다. 그것 하나 염두에 두셨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무 깔끔하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 작업을 하느냐, 일단 분홀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뿌리를 갖다가 제거를 잘라야 되죠. 제거를 하는 게 아니고 뿌리를 자르는데 조금 이만큼 빼놨어요. 자, 이 라인을 따라서 일단 이렇게 전부 잘라줘요. 긴 것들은 이거 다 필요 없거든요. 지금 겨울이라 오늘 하필이면 날 잡은 것이 지금 눈이 내려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거 살짝 말려가지고 불쏘시개로 써야죠. 해서 이렇게 땔감을 만듭니다. 이 나무는 의외로 좀 다른 나무에 비해서 뿌리 성장이 굉장히 좀 적은 편이에요. 이유가 아마 반그늘에 놔둬서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하우스 골과 골 사이에 그 물바지로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밑에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어요. 그리고 이 뒷부분은 뭐 뿌리가 잘라내야 될 필요가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뿌리가 좀 덜 발달했습니다. 뿌리를 이렇게 자를 때 가위는 잘 들면 잘 들수록 새 뿌리 날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 자르는 가위는 가위 자르는 가위 못지않게 날카로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오래된 철쭉이나 단풍나무 분갈이 재배목 제대로 된 명품 단풍나무 할 때 분갈이 할 때 그 밑둥처럼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움푹 들어가 있는 것을 흙을 채우겠다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따가 간단하게 흙 채우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뿌리 긴 것들은 이 호스 길이를 짧게 줄인다라는 생각으로 잘라내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렇게 하는 영상 보고서 뿌리를 저렇게 잘라내도 나무가 살아요? 다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호스를 갖다 줄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나무한테 더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호스가 1m, 뿌리가 아까 1m 넘은 것도 있었죠? 그렇게 넘은 것들을 물을 빨아 올리는 그 힘, 물론 이제 삼투압에 의해서 물을 빨아 올리는 것하고 이제 짧게 여기서 나온 것하고 노동 강도, 나무가 힘을 써야 될 일이 그만큼 줄어드니까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10m 떨어진 데서 물 길어오는 것하고 1m 떨어진 데서 물 길어오는 것하고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굵은 뿌리 자른 1cm 정도 되는 뿌리를 잘랐는데 이렇게 잘라도 여기서 새 뿌리 다 나와요. 예, 여기에 나올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분갈이 할 때마다 해서 전체적으로 이
얇은 분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뿌리층을 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무 뿌리 작업이 거의 다 끝났는데, 자, 이쪽은 뿌리가 좀 많은 지역이었죠? 여기도 뿌리를 가지 자르듯이 가지 2, 3cm 남기고 자르라고 그랬죠? 뿌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길게 남겨서 좋을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자른 그 뿌리마다 새 뿌리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무가 오히려 젊어지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 이렇게 하면은 이 흙이 전부 제가 지난번 용토 설명하면서 흙에 병균도 없고 잡초 씨앗도 없다라고 그랬죠. 자, 봐보세요. 이렇게 지금 뿌리 다 잘라낸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잘라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 뿌리를 이렇게 전부 빗질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나온 것은 또 자릅니다. 이렇게 엉켜서 산발한 머리 같은 것을 이렇게 해주면은 뿌리가 기존에 옛날에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뿌리가 생겨요. 옆으로 감죠. 근데 이 뿌리는 전부 바깥으로 쭉 고르게 뻗어 나가도록 이렇게 전부 잘라주고, 또 이렇게 이제 그 중에서 또 길게 나온 것은 이런 식으로 잘라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언젠가 말했던 이 갈퀴 참 편해요. 두 가닥이다 크게 힘 안 들여도 되고요. 이 빗질은 한두 번씩 더 해야 되는데 뭐 그 정도야 감수하죠. 여기 길게 자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전부 이렇게 잘라줘요. 짧게 짧게. 이것도 지금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X자, Y자로 막 다 꼬였는데, 이런 뿌리들도 전부 이렇게 잘라줍니다. 여기도 여기서 이렇게 잘라놨는데 여기도 이쪽에서 짧게 잘라줘요. 자, 이렇게 이제 뿌리 정리 작업을 마쳤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분울림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자, 분은 초보이신 분들이 분갈이 할 때마다 분을 더 큰 걸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나무는 분 아래에서는 이 덩치는 커질지 몰라도 몸통 자체가 커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 나무는 요 분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은 10년은 10년이고 20년이고 겉돈 없이 쓸 정도로 충분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는 호나토가 아니고 이게 무거워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 사이즈에서 반포 정도를 이렇게 밑에 배수층으로 이렇게 깔아놔야 되겠어요. 너무 많다. 너무 많네. 바닥만 깔면 되는데 너무 많아요. 자, 이렇게 마사토가 아니고 휴가토 단용으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다가 가는 마사를 붓습니다. 마사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사 1, 그 다음에 휴가토 1로 혼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다 이렇게 소복하게 여기 가운데를 채워서 부어줘요. 자, 이렇게 부어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나무를 거기다가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나무가 가운데가 쏙 들어갔었잖아요? 이것이 이 가운데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으로 흙이 다 채워지죠? 쏙 채워지죠? 그러니까 그 안에다 흙 채우겠다고 그 쇼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앉혀보고, 자, 앉혀서 이제 나무가 분해, 이 원분은 참 쉬워요. 아무렇게나 방향을 맞춰도 되기 때문에 쉬운데, 자, 앞으로 약간 옆에서 봤을 때 앞으로 약 15도 정도 약간 기운 모습이어야 됩니다. 어때요? 기울었어요? 네, 기울었대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대로 철사를 엮어줍니다. 철사로 묶는데 이 철사를 묶는 이유가 있다라고 그랬죠. 원래 뿌리는 그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무를 갖다가 버텨주는 구실을 해요. 근데 분재는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동안 흔들리지 않도록 분과 일체가 되도록 해주는 작업이 바로 이 철사를 갖다가 이렇게 묶어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해주는데 어디 힘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걸치도록 이렇게 해줘서 이제 이게 벤치로 묶어주면 됩니다. 이게 흙을 털어내는 과정이 힘들지 사실 이 분올림 과정은 그게 힘들 게 별로 없어요. 뿌리 자르고 그 다음에 바닥에다가 배수층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용토 이제 배양할 수 있는 용토 집어넣고요. 그 다음 나무 이 분에 맞춰서 올린 다음에 이게 철사해서 끊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공간만 흙을 채워주면은 그걸로 끝이죠.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물 주고 뭐 하는 작업이 뒤따르지만요. 여기에 뿌리가 이렇게 이끼가 나오니까 이끼를 있는 데에서 지금 이렇게 새 뿌리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 모양인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날림으로 하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만 이 날림으로 할 자격이 있어요. 자, 저 나무가 잠시 흐트러졌으니까 다시 이렇게 철사로 쥐어서 나무가 뿌리 내리는 동안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는 마사 혼합토를 채워주는 거예요. 자, 물론 뭐 이런 분을 갖다가 저울토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심으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물 관리가 좀 더 쉬워지죠. 근데 우리 같이 영세한 사람들은 조금 더 저렴한 흙, 추가토하고 마사토, 혼합토를 이렇게 섞어서 넣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흙을 할 때 손가락으로 꾹꾹 쑤셔 넣어줘도 돼요, 이게. 손가락으로 들어가는 데는 이렇게 빈 공간 차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꾹 쑤셔줘도 원래 이 손가락이 만능이잖아요? 여러 군데 쓰잖아요, 이 손가락이. 그럴 때 분갈이 할 때도 손가락이 요긴하게 씁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신체의 모든 기관을 전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죠. 막 꼬챙이로 이렇게 대작을 할 때 막 꼬챙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나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꼬챙이질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꼬챙이질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해요. 이 꼬챙이를 해가지고 빈 공간을 빼곡하게 채워버리면요. 사실 뿌리가 숨쉴 공간이 줄어들어요. 그만큼 또. 뿌리가 어느 정도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이렇게 대충 해도 돼요. 막 일일이 그 꼬챙이로 일 삼아서 쑤셔 넣는 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무가 훨씬 더 좋아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 아까 빗질했던 효과 다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소나무 같은 경우는 소나무 같은 경우도 이 철사만 확실하게 묶어줘갖고 나무하고 분하고 일체가 돼서 흔들리지 않을 정도 된다라고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이 나무도 이제 한번 흔들어 볼까요? 일체 됐죠? 일체 됐으면은 근데 이렇게 흔드는 동안에 흙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 흙 위에가 줄어드는 거? 그래 놓고 이게 이걸로 살살 치면은 흙이 들어가는데 제 손가락이 역할을 너무 잘했는가 봐요. 흙이 안 들어가요. 조금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이거 이제 물 줄 때 우리 원장님 보고 하라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갈이. 자, 옆에 앞으로 약간 기울은 거 맞죠? 네. 그 다음에 어떤가요? 전면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소사 분갈이 마쳤고요. 이제 자그마한 것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 나무는 아까 씻을 때 기억나시죠? 아주 단아하게 잘생긴 나무인데, 라벨을 보니까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요 나무도 요 뿌리를 이런 식으로 잘라주는 거예요. 여기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주는데 한 1cm 정도 길다라고 생각하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할 뿌리들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라내면은, 자, 아까 궁금했던 이 나무 뿌리 한번 보세요. 오, 제 키만 해요. 제 키가 이만했던 거예요? 어때요? 제 키만 하죠? 세상, 나를 난쟁이로 봤다니. 자, 뿌리를 이렇게 길게 자라는 것. 그게 한 가닥이 아니죠? 여기 또 한 가닥 있어요. 이렇게. 이건 중간에서 잘렸네. 어쨌든 이렇게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이 둘레만 이렇게 잘라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죠? 또 뭘 잘라주느냐? 이 바닥을 잘라야 된다라고 그랬죠? 바닥은 되도록이면 짧게 잘라줘요. 이 바닥으로 길게 키울 나무가 아니니까 얘는 이제 벌써 길이 들어가지고 바닥으로 이렇게 길게 난 뿌리들이 잘 안 보이는데 문제는 이렇게 건너가는 뿌리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잘라서 길이를 단축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라고 그랬죠? 이걸로 이렇게 뿌리를 바깥 방향으로 전부 펼쳐지도록 이렇게 빗어주라고 그랬죠. 이게 빗어주면서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것들은 잘라주라고 그랬죠. 근데 이 나무는 분생화를 20년 좀 넘게 했기 때문에 이 뿌리가 아주 잘 발달해 있지는 않습니다. 40년, 50년 정도 된 이 나무라고 그러면은 여기가 아마 이렇게 되고 이 가상도 물샐 틈 없을 정도로 빼곡에 들어차 있는데 이 나무는 좀 덜 한 편이에요. 자, 이렇게 뿌리 정리를 마쳤어요. 쉽죠? 원래 이렇게 제가 쉽게 얘기를 잘 해요. 자, 화분은 이제 이렇게 아까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앉겠죠? 흙만 바꾼 거니까요. 그래서 자, 바닥에 1.5cm 정도 지금 깔렸는데 이렇게 여기는 바닥은 이렇게 판판하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가 약간 들어갔죠. 약간 들어갔으니까 이걸 갖다가 여기다 가운데만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가운데만 이렇게 가운데만 부어주고 이걸 그대로 올려요. 그래 놓고 약간씩 이렇게 틀면서 자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정면으로 저도 한번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정해지면은 그때 이제 이렇게 철사를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묶는데 요게 철사를 묶을 때 이 줄기가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다 고무호스나 하여튼 그런 호스들을 갖다가 끼워서 수피가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소사 정도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 단풍나무 종류는 호스를 끼워 놓고 쓰는 것이 좋아요. 걔들은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철사를 묶은 자리가 파고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소사는 얘들은 성장 속도가 워낙 더더구나 이게 자연목이다 보니까 성장 속도가 워낙 느려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아무 지장이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철사를 다 건 다음에 철사가 위로 향하지 않도록 밑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고 이건 좀 나중에 해도 돼요. 나중에 흙을 채워넣는 과정에서 조금 헐렁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는 나사를 이렇게 채워주는 거죠. 이 가지, 뿌리하고 뿌리 사이가, 공간이 많은 나무들은 이렇게 흙을 채워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손가락 다 집어넣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나무들은, 거의 똑같은 두께로 해서 삥 둘러서 똑같은 두께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지 않아도 흙이 다 채워집니다. 채워졌는가 안 채워졌는가 이제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자, 이거 조금 소복이 부을게요. 소복이 부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무망치를 가지고 또닥거리는 거예요. 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게 대각선으로 때리면은 흙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물을 주는데 처음 물을 줄 때는 망치로 또닥거리면서 물을 주게 되면은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이 흙이 빈 공간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역할을 해요. 그 또 하나는 물을 주면서 미세한 흙가루, 먼지 정도는 아니고요. 흙가루가 흘러나옵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또닥거리면서 물을 주는 거예요. 자, 이상 잠복 분갈이를 마치겠습니다. 예술분재원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